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바로 이 자세, 혹시 앞으로 몇 년 뒤 여러분의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 여러분의 시니어 건강 주치의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이쪽으로 자면 뇌에 찌꺼기 쌓여 치매 걸릴 위험 3배. 자기 전 꼭 확인하세요. 조금 세게 들리시죠? 저도 이런 제목을 붙이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로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꼭 알려드려야 한다. 여러분, 어젯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혹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게 편하셔서 늘 똑같은 자세로 잠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뭐 어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하던 이 자세가 앞으로 내 뇌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는 그 순간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10년 뒤, 20년 뒤에 뇌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그냥 한 번만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진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자주 듣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시만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또래 친구들이랑도 꼭 같이 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시니어 한 분의 뇌를 지키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왜 잠자는 자세 하나가 뇌에 찌꺼기를 쌓이게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되게도 만드는지,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쪽으로만 자면 위험이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야 할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밤부터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수면 루틴과 자세 교정 방법까지 자세히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자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의 뇌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뇌 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자세 하나의 치매 위험까지 바뀔 수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도 그러셨고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의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뇌 청소 실패의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억하고, 계산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정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반드시 찌꺼기가 생깁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노폐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겁니다. 차가 잘 달리려면 엔진이 열심히 돌아야 하고 엔진이 돌면 반드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배기가스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배기관이 막혀서 엔진 안으로 거꾸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엔진이 망가지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뇌세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 속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하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저는 뇌 MRI와 PT 영상을 볼 때마다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정말 인상이 또렷하고 대화도 잘하시던 분인데 촬영을 해보면 뇌 곳곳에 희미한 얼룩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룩 하나하나가 수십 년 동안 제때 치워지지 못한 뇌 속 찌꺼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찌꺼기가 모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증상은 없는데 속에서는 이미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후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뇌 속 찌꺼기 언제 치워질까요? 바로 우리가 잠을 잘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쌓이고 잘 때는 치워집니다. 그래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에게는 청소 시간이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배수관, 하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이 들면 뇌세포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흘러들어와 마치 물청소를 하듯이 뇌를 한번 싹 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뇌 속에 남아있던 단백질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쓸어 담고 정맥을 타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잘 돌아가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합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멍하고 전날 있었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잠자는 자세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아, 잠자는 동안 뇌가 청소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 청소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치매 위험까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자세로 자야 이 뇌 청소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익숙해 하시는 자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정자세입니다. 허리나 어깨 때문에 혹은 습관적으로 나는 꼭 반듯하게 누워야 잠이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께는 이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청소만 놓고 보면 이 정자세가 꼭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와 목, 척추를 지나가는 뇌척수액의 흐름은 중력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머리에서 내려가야 할 물길이 몸의 각도와 잘 맞았을 때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각도가 애매할 때는 중간중간 고여버리기도 합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웠을 때 호흡이 불편해지거나 목이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만큼 머리 쪽의 혈류와 뇌척수의 흐름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이 정자세에서 기도가 더 쉽게 좁아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중고입니다. 산소도 부족한데 청소를 해줄 물길도 막히니 뇌는 훨씬 더 지쳐버립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자주 취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왠지 답답하고 TV 볼 때도 누워서 스마트폰 볼 때도 늘 같은 방향으로 몸을 말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자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옆으로 눕는 자세 자체는 반듯한 자세보다 뇌 청소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은 우리 몸의 장기 배치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간은 주로 오른쪽에, 위장은 주로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면 간과 주변 장기가 압박을 받기 쉽고 복부 순환과 림프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이 더부룩하거나 속이 자주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장기들의 이런 불편함은 결국 전신의 긴장과 연결되고 깊은 잠, 특히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깊은 N3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결국 뇌 청소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누웠을 때는 뇌척수액의 흐름과 호흡이 불리해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만 누웠을 때는 장기 압박과 순환 저하로 깊은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왜 가능하면 이쪽으로 누워서 주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뇌 건강과 수면에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뇌척수액의 흐름이 유리해질 가능성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반듯한 자세보다 뇌척수액 순환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에서 척추로 내려가는 물길이 중력 방향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더 원활하게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빨래를 말릴 때 빨랫대를 약간 기울여 놓으면 물이 더 잘 빠져나가듯이 머리에서 내려가는 물길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장기의 위치와 소화, 역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대체로 왼쪽에 더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을 때 위에서 내려가는 길이 중력 방향과 어느 정도 맞으면서 음식이 역류하는 것을 조금 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 왼쪽으로 누워 자면 속 쓰림이 조금 줄어드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위장과 장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몸 전체의 긴장도가 내려가고 다시 말해서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과 호흡의 편안함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심장이 받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자세가 많은 분들에게 호흡이 편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호흡이 고르게 이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면 뇌는 지금은 안전한 시간이구나라고 느끼고 더 깊은 잠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 보겠습니다.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깊은 N3 수면 단계에서 뇌세포가 살짝 줄어들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 찌꺼기들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잤느냐가 뇌 건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이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왼쪽으로 안 자면 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심장질환, 폐질환, 기존에 갖고 계신 질환들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질환으로 의사에게 자세에 대한 제안을 따로 들으신 적이 없다면 한 번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조금씩 연습해 보시라. 그리고 내 몸이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왼쪽 수면 자세 실천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자리는 최대한 단순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눕는다고 해서 몸이 뒤틀리거나 목이 꺾이거나 허리가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베개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아래로 쏠리면서 목이 한쪽으로 휘게 되고,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어깨와 등까지 긴장이 올라갑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귀, 어깨, 골반, 무릎이 쭉 한 줄로 이어진 느낌이 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너무 푹 꺼지는 베개보다는 적당히 탄력이 있는 베개가 좋습니다. 둘째, 몸의 지지점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허리가 뜨는 느낌이 들거나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하면 몸이 불안해져서 깊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바디필로우입니다. 긴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살짝 받쳐 두시면 뒤로 젖혀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두면 허리와 골반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세를 유지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팔과 손의 위치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많은 분들이 왼팔을 베개 아래로 넣거나 몸 전체를 팔 위에 눌러버리곤 합니다. 이 자세는 처음엔 편하지만 금세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팔은 가능하면 몸통 가까운 곳에 편안히 내려놓으시고, 위에 있는 오른팔은 몸 앞쪽에서 쿠션이나 이불을 살짝 안듯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과 어깨가 앞으로 과도하게 말리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베개 높이를 살짝 조절해서 옆으로 누웠을 때 목이 꺾이지 않게 만들고 등 뒤에는 긴 쿠션 하나, 무릎 사이에는 작은 쿠션 하나를 두고 윗팔은 부드럽게 이불이나 베개를 안듯이 편안하게 두고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예전 자세로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일주일만 의도적으로 연습해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금방 새로운 자세를 편안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진 느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자기 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뇌 청소는 자세만 좋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잠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누워 자더라도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고 TV를 크게 틀어놓고 커피나 술을 드신 상태라면 뇌는 이미 청소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뇌 청소를 잘 돕는 황금 루틴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 자기 23시간 전에는 가급적 식사를 마치기입니다. 배가 너무 부른 상태로 눕게 되면 위와 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몸의 에너지가 소화에 더 많이 쓰이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쯤에 마치시고 정말 배가 조금 고프다면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아주 작은 간식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둘째,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기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이 들어도 얕은 잠만 반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청소를 시작할 수 있는 어두운 밤을 만들어 주시려면 자기 1시간 전쯤에는 과감히 화면을 덮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음료와 호흡 정리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쯤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나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많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호흡 정리도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숨을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6초, 8초 동안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시는 겁니다. 이런 느린 호흡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내려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주면서 뇌가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넷째, 방의 환경 정리입니다. 온도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약간 선선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몸이 열을 식히느라 뒤척이게 되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근육이 웅크러들 수 있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서는 거의 어둡다 싶을 정도로 빛을 줄여 보십시오. 작은 취침 등조차도 민감한 분들에게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와 함께 묶어주시면 뇌 청소를 위한 하나의 강력한 패키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걸 다 언제 다 지키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왼쪽으로 눕는 것만 해보자. 내일은 거기에 스마트폰만 끊어보자.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천천히 더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뇌 청소 루틴을 시작하셨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모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처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편의상 이분을 영호 어르신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머리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머리가 자꾸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계속 찾게 되고 아내와 한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세요. 혹시 치매 아니에요?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아직 명확한 치매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장애라고 해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자 영호 어르신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제 머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그때의 나를 가능한 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렸습니다. 선생님, 우선 선생님의 잠부터 같이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수면 습관은 이랬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TV를 켜놓고 자주 깜빡 잠이 들고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시고 대부분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거나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졸리지만 잠은 잘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오후에 또 낮잠을 길게 자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수면제나 다른 약을 늘리는 대신 왼쪽으로 눕는 자세와 자기 전 루틴부터 함께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호 어르신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일단 선생님 말씀 믿고 한 달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방전과 함께 제가 적어 드린 것은 약 이름이 아니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자기 1시간 전 TV 끄기, 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 침대에 누우면 왼쪽으로 눕기, 뒤에는 쿠션, 무릎 사이에는 작은 베개. 한 달 뒤 영호 어르신은 조금 상기된 얼굴로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 일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있으려니 어색하고 자꾸 뒤척이게 되고 TV 끄라고 하셔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전보다 훨씬 맑은 느낌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바로 떠오르고요. 이게 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습관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를 겪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도와주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버텨줄 수 있구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쩌면 영어 어르신과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가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방금 하려던 말이 안 떠오를 때가 있고 이게 혹시 치매의 시작이면 어쩌나? 은근히 불안하다. 그 불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하다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면 미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그 작은 것 중 하나로 왼쪽으로 누워 자기라는 수면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 전 습관, 화면 끄기, 가벼운 호흡, 조금 일찍 식사 마치기 같은 것들을 한두 가지씩만 더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뇌 속 찌꺼기가 제때 치워지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이 뇌 속 찌꺼기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쌓이고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된다. 셋째, 뇌를 청소해 주는 시스템은 깊은 잠, 특히 N3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 넷째,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뇌척수액의 흐름과 장기호흡의 편안함이 달라지고 결국 깊은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반드시 눕는 자세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자세는 일부 분들에게는 뇌 청소와 깊은 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뇌척수의 흐름, 장기 위치, 호흡의 편안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베개 높이, 바디필로우, 무릎 사이 쿠션 등을 활용해 몸에 부담 없이 연습해 볼 수 있다. 여덟째, 자기 전 1시간의 루틴, 화면 끄기, 가벼운 호흡, 따뜻한 음료, 적당한 온도와 조명. 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홉째, 변화는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3주를 넘기면 습관이 굳어지고 3개월이 지나면 몸과 뇌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열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에서 꼭 드려야 할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예외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미 심장질환, 심부전, 심한 호흡기 질환 혹은 척추와 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가능하면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따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그 조언을 보완하는 참고 자료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개인의 질환 상태와 의사의 직접적인 진료가 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진행된 치매를 완전히 되돌린다거나
모든 위험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가운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린 것뿐입니다. 치매는 무조건 오는 운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선택과 습관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습관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는 그 순간 이 한마디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누워서 내 뇌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줘야지. 그 마음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몇 주 뒤에 조금이라도 아침에 머릿속 느낌이 달라진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 2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자면 뇌에 찌꺼기 쌓여 치매 걸릴 위험 3배. 자기 전 꼭 확인하세요. 이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어느 쪽으로 누워 자느냐가 미래의 나 자신과 가족에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의 뇌가 가능한 오래, 가능한 또렷하게, 그리고 가능한 따뜻하게 기억과 감정을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처럼 차분히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셔서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우리 또래 시니어 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더 멀리, 더 넓게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니까 좀 달라지더라. 나는 이런 점이 아직 어렵다 하는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 채널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는 여러분께 겁을 주는 채널이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방 안의 불을 조금 더 줄여보시고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켜 두시고 침대에 누워 살짝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편안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조용하지만 분주한 청소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뇌와 노후가 조금 더 슬기롭고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다음 시간에도 최대한 쉽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 여러분의 시니어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좋은 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